선생님,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하고 엽산을 먹기 시작하면요. 네, 이미 태아의 뇌랑 척추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다 끝난 뒤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태아의 뇌와 척추의 기본 구조가 되는 신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신경관이요. 이 구조물이 수정 후 26일에서 28일,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딱 닫혀버립니다. 잠깐만요. 수정 후에 28일이라고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보통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계산하니까 그걸 주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시점인가요? 그걸 임신 주수로 따지면 보통 6주경에 해당합니다. 6주요? 네, 생리가 예정일보다 한 2주 정도 늦어졌을 때죠. 많은 분들이 혹시 하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처음 써보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와, 병원에 가서 아기 집을 막 확인할 수 있는 그때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죠. 아니, 타이밍이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는 이 결정적인 과정이 정작 본인은 임신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는 그 시간에 거의 다 끝나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걸 뭐랄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야 하는 취약한 창문이라고 봅니다. 취약한 창문이요? 네, 몸 안에 엽산이 충분히 비축된 상태에서 수정이 딱 이루어져야만 이 짧고 결정적인 창문이 열리는 시기에 태아가 엽산 부족을 겪지 않게 되는 거죠. 아, 병원에 와서 임신 확인하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엽산을 챙겨 먹는 건 이미 닫힌 문을 뒤늦게 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약한 창문이라는 표현이 팍 와닿네요. 그러면 그 창문이 열리는 시기에 엽산이라는 도구를 잘 쓰는 게 실제 얼마나 극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선 이전에 신경관 결손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해당하는 저위험군부터 한번 보죠. 네, 가장 보편적인 견우겠네요. 임신 최소 한 달 전부터 매일 0.4mg 이상의 엽산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은요.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신경관 결손 발생 위험이 무려 93%나 감소했습니다. 93%요? 네, 93%요. 한 대규모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더 극적인데요. 엽산을 복용한 그룹 2,471명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0명이요? 네, 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엽산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 2,391명 중에서는 6명의 아이에게서 신경관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와, 93% 감소라니. 이 수치만 보면 거의 완벽하게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신경관 결손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이 왜 100% 작동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93%라는 수치는 계획대로 그리고 제때의 엽산을 복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효과인 거죠. 이론적인 최대치.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밍 문제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고위험군 데이터도 마저 좀 살펴볼게요. 안타까운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엽산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전에 신경관 결손 아이를 임신했던 경험이 있는 소위 고위험군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네. 다음 임신을 준비하면서 고용량, 그러니까 4mg 엽산을 복용했더니 신경관 결손 재발률이 약 70% 감소했습니다. 70%요? 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고용량 엽산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재발률이 1%였어요. 네. 반면에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3.5%였고요. 3.5%가 1%로 줄어든 거군요. 그렇죠. 0%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예방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효과라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구체적인 복용법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위험도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저위험군. 네, 대부분의 경우. 네,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신경관 결손 병력이 없는 분들은 임신을 시도하기 최소 1개월 전부터 매일 0.4mg의 엽산을 복용해야 합니다. 최소 1개월 전 0.4mg. 그리고 이 용량은 신경관이 닫히고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임신 첫 12주까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요. 네, 임신 12주까지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고위험군의 경우는 용량도 4mg으로 10배나 높고 시작 시점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전으로 더 이르더라고요. 3개월 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엽산을 먹으면 피 속에 떠다니는 엽산 농도, 이걸 혈청 엽산 농도라고 하는데요. 네, 혈청 엽산 농도. 이건 며칠만 해도 금방 정상 수치로 올라가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몸이 엽산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실질적인 엽산 저장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적혈구 엽산 농도인데요. 적혈구요. 네, 적혈구의 수명이 약 120일,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농도가 신경관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약 3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혈청 엽산은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나오는 물 같은 거고 적혈구 엽산은 저수지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개념이군요. 와, 비유가 정말 완벽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임신이라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저수지가 미리 꽉 차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고위험군일수록 더 그렇겠고요. 정확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엽산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엽산 저수지를 가득 채워두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소 3개월 전부터 고용량 엽산을 복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이해가 아주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미뤄뒀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93%, 70%라는 놀라운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엽산을 잘 챙겨 먹어도 신경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고위험군에서도 고용량을 먹어도 재발률이 1%는 남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엽산 부충으로 예방할 수 있는, 즉 엽산 민감성 신경관 결손은 전체의 약 50에서 70% 정도로 추정됩니다. 엽산으로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그 정도군요. 네, 나머지 30에서 50%는 엽산을 충분히 보충해도 막기 어려운 엽산 저항성 결손에 해당합니다. 엽산 저항성, 그건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다운 증후군 같은 특정 염색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있고요. 그건 애초에 유전 정보의 문제군요. 그렇죠. 엽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둘째는 임신 초기에 조절되지 않은 산모의 당뇨병입니다. 높은 혈당이 신경관 형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거든요. 당뇨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 초기에 40도 이상의 고열을 겪는 경우, 예를 들어 심한 독감에 걸렸다거나 네. 아니면 뜨거운 사우나나 온탕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엽산이 세포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엽산 수용체 자가항체라는 걸 가진 분들도 있고요. 정말 복합적인 문제네요. 네.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고위험군 여성이 고용량 엽산을 복용하더라도 재발률이 0%가 되지 않고 1% 정도는 남게 되는 겁니다. 엽산이 정말 강력한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결국 엽산 복용의 성패는 식물학적 시간과의 속도전에서 이기는 것에 달려있네요. 맞습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가임기 여성은 임신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미리 엽산을 섭취하는 것, 이게 미래의 아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보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확한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경관 결손 예방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엽산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엽산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타민 B12나 콜린 같은 다른 영양소들과 팀을 이뤄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엽산의 조력자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엽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타민 B12가 필수적이고요. 또 콜린이라는 영양소 역시 엽산과는 다른 경로로 신경관 결손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흥미롭네요. 어쩌면 미래의 우리는 단순히 엽산은 드세요라고 말하는 대신에 태아의 가장 초기 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영양소 칵테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엽산 이야기는 어쩌면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일 겁니다.